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책 읽는 영어, 영어로 책 읽기. 그래서 우리가 선정한 책은 Feed Alone이라고 하는 R.C.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문단에, 서론의 첫 번째 문단에 첫 번째 문장 본문을 다루었고,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첫 번째 문장에서 전치사를 많이 깊이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치사와 또 지시사에 대해서 약간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좀 더 우리가 이 책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The Evangelical Doctrine of Justification이라고 제 첫 번째 강좌 시간에 언급을 드렸는데, 이 Justification, 라틴어로 Justitia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하게 칭의 혹은 이신칭의 교리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신칭의에서 중요한 것이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기치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치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치라고 하는 것은 핵심에서 압축해서 슬로건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슬로건이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입니다. 슬로건은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을 전제하고 내용을 최대한 생략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종교개혁가들이 참으로 오랜 시간 투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을 1517년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95개조 반박문에서는 교황의 사면권 남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1520년대 말쯤에 가서야 그 사면권의 그 문제, 그리고 성례전의 그 문제의 그 깊은 배경, 그 뿌리에 믿음에 대한 오해석이 있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각성과 더불어서 그 믿음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세교회 말, 그들은 20년에 걸쳐서 트렌트 종교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트렌트 종교회의를 개최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유스티티아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종교개혁가들을 파문하여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게 된 것이 칼빈 죽을 무렵입니다. 156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논쟁, 유스티티에 대한 논쟁이 종교개혁적 천재들의 그 수준에서도 저도 5, 60년에 걸친 긴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트렌트 종교회의의 끝 무렵뿐만 아니라 트렌트 종교회로 말미암아 로마 카톨릭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로마 카톨릭과 종교개혁 측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나서도 그 향후 100년 동안,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다시금 이신칭의 칭의론 논쟁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그들은 억지를 부리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반박하고 방어하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논쟁사가 아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잘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그런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문단이죠.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첫 번째 문장을 공부를 했고, 이게 두 번째 문장. 근데 여러분, 딱 보셨을 때 이게 얼른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순간적으로 내가 단어를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이제 잘못된 판단입니다. 구조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문장의 의미는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그 단어가 만일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면 어떤 뜻으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단어와 결합을 해서 어떤 뜻을 나타내고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규정해 주는 것은 문장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보고 그 구조에 의하여 뜻이 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정해진 그 뜻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문형이라고 하는 패턴 공부, 그것을 중학교 들어가서 1, 2학년 때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문장의 구조,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맨 앞에서부터 그 단어를 딱 짚고 이 단어가 품사가 무엇인지, 이 단어가 여기에 온 까닭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답을 찾는데, 그것이 영어 문법에 맞아야 되며 이 저자가 쓴 그 원리, 그 문법을 정확히 캐치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훈련을 할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내가 가지고 내가 소망하는 뜻을 나도 모르게 그 성경에 부여하여 이게 딱 맞다 할 때에 굉장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lead into, 내 뜻을 성경 문장에 강요하는 것입니다. 영어도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영어를 문법적으로 분석적으로 볼 때에는 그러한 경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글로는 이게 잘 안 돼요. 한글은 학술적으로 다듬어진 문어체로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영어는 글로 볼 때에 좋은 글이라, 기본적인 글, 상식적인 글이라 하면 법칙에 맞습니다. 객관적 법칙. 그러니까 그 저자만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법칙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기본 법칙의 틀 안에서 그 법칙을 운용하되 그의 언어적 역량을, 그리고 학술적 지식을 그 위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규칙을 보면 객관적으로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어체고, 그 문어체를 공부함으로써 지성이 발달하고 총명이 발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똑똑해지고 엘리트 문화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문화 유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말도 말이지만 기록 문화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떤 법칙으로 기록을 해두어야 후대에 있는 사람이 그 문장을 보면서 그 법칙을 찾아내서 그 법칙을 통해서 그 정확한 본래의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기록 문화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에 기록된 문화가 있습니다. 뭘로 시작합니까? with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 할 때 우리는 전치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치사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생각을 더 전진시켜야 됩니다. 이 전치사가 여기서 왜 왔는가? 왜 왔는가? 그러면 그 전치사는 그 뒤에 있는 명사 Catholic Creed라고 하는 이 명사와 결합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이 품사가 뭐냐? 부사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with는 그 중에서 어떤 전치사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with는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 문장으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앞 문장 전체의 끝 부분에 보면 in the struggle against secularism 이런 어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치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아주 참 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근원적으로 돌아가서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좀 더 살펴봅시다. 이 문장의 서술부를 구성하는 것은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서 동사를 딱 찾아냈을 때 이건 동사야 라고 하는 것이 찾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뭐냐면 그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안목을 갖춰야 됩니다. 자, I am Tom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탐이야.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길로 멈추면 안 됩니다. I am Tom. 구조적으로 본다는 건 뭐냐 하면 두 번째 자리 단어가 이 문장에서 두 번째 단어, 두 번째 자리 그게 이 자리와 단어가 지금 일치한 것은 매우 단순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I가 첫 번째 명사입니다. 무조건 명사가 이 자리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쓰여지면 명사입니다. 두 번째는 M입니다. 이건 동사입니다. 그 뒤에 탐입니다. 그냥 명사라고 일단 전제합시다. 그러면 명사, 비동사, 명사예요. 이 비동사가 자동사인가 타동사를 생각을 해야 돼요. 비동사가 자동사면 그러면 그건 이형식이다. 근데 I는 단수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알아요? 사전 찾아보고 아는 겁니다. 단수이기 때문에 탐도 단수입니다. 그러면 탐 앞에 어가 없는 거를 보고 이건 고유명사, 즉 셀 수 없는 명사구나.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 I와 이퀄이 되기 때문에 나는 탐이야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는 겁니다. 그 밑에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사용됐던 부사절에서 사용됐던 단어가 found 과거형인데 그 현재형이 find죠. 이 두 번째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건 동사야. 그러면 the way 명사야. 더라고 하는 것이 수식해주는 유일한 단어가 뒤에 way니까 이건 무조건 명사예요. 그러면 find 동사 뒤에 명사 way가 왔으면 그러면 이 find와 the way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find가 I와 the way를 equal로 나는 길이야 이런 식의 말을 만일에 그 위에 비동사처럼 만들어주는 거라면 이건 이형식이에요. 그런데 찾는다, 그럼 뭘 찾느냐 할 때 이때 무엇을 이라고 하는 말은 이 동작 find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 혹은 결과일 수도 있어요. find 찾는 동작을 한 결과 그 길, the way를 발견해냈어 이런 뜻으로도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걸 목적어라고 해요. 즉 find 동사와 the way가 타동사와 목적어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인식틀은 저 find와 the way는 타동사와 목적어니까 이게 한 덩어리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건 삼형식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딱 생각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대부분의 학교,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5형식을 외울 때도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여기서 뭐가 빠진 거냐면 분석을 해서 5개 문형 중에 패턴 중에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보는 사유 과정이 빠져버렸어요. 결론부터 내리고 결론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라고 하는 결론부터 시작을 해요. 그 앞에 무슨 사유 과정이 빠졌느냐? 명사, 동사, 명사가 나왔어요. 저 위에 I am Tom도 명사, 동사, 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위에는 왜 2형식이고 밑에 건 왜 3형식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따져보면서 훈련할 때 그 훈련이 좀 됐으면 그걸 바라보면 이제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그 인식의 과정이 진행이 되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이제 밑에 보면 I see 그 앞에 문장의 주절의 동사가 we now see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해서 제가 썼습니다. I see 나는 본다.
뭘 이렇게 하면은 삼형식이에요. 그런데 그 보니까 뒤에 them 목적격이 나왔고 read 동사 같은 게 또 나왔어요. read the Bible 요것만 생각해 보면 read 읽다 무엇을 읽어 그 read 동작의 대상이 뒤에 나오잖아요. 성경책을 읽는다. 그럼 이 동작이 them 뒤에 왔어요. 그럼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read 동작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면 내가 그들을 보고 내가 성경을 읽어 이렇게 두 개의 동작을 다 내가 하면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see는 삼형식 동사예요. 그런데 저 read가 누가 하는 거냐 따져보았을 때 them 속에 있는 they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두 개의 문장이 있는 거예요. I see 나는 무엇인가를 본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건 뭐냐면 they 그들이 성경을 읽어.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문장이 한 덩어리로 성립이 됐을 때, 자, C는 그들이 성경을 읽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은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C의 주어와 read의 행위 주체가 다른 겁니다. 근데 이걸 한 문장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형식은 타동사와 목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 문형이고 오형식은 주어의 동작이 있고 그 목 대상인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형식은 기본 개념이 나는 시키는 거예요. 나는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개념을 머릿속에 익혔을 뿐만 아니라 보는 즉시 이게 탁 뇌리에 생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구조에서 아까 together라는 부사가 나왔는데 바로 그런 식의 together 이런 식의 동작 즉 동사 혹은 형용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오는 게 부사입니다. 근데 이 부사는 원래 한 단어로 된 부사도 있고 명사를 가져다가 만드는 부사도 있고 형용사를 가져다가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용사를 가져올 때는 대개 한 8, 90%가 뒤에 그 형용사의 모양을 그 끝 어미 부분을 바꾸어서 부사로 만듭니다. 아니면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면서 그 자리 때문에 부사가 됩니다. 근데 명사를 가져다가 부사로 만들 때는 앞에 전치사를 붙입니다. 자, 그런 경우가 이제 이 In the Struggle Against Secularism이라고 하는 이 어구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또 아까 확인했듯이 with라고 하는 전치사로 나와 있죠. With the Catholic Creeds as a basis for co-belligerence. 자, 그런 식으로 즉 명사를 가져다가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부사로 만들 때에 우리가 뭘 확인을 해야 되냐면 이 전치사 구덩어리는 이 전치사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예요. 즉 in the struggle against secularism에서도 보면 in이라는 전치사가 있고 against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치사 구 각각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against secularism은 struggle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 주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secularism이라고 하는 명사가 필요해. 그래서 넣으려고 보니까 스트러글을 꾸며줘야 돼요. 이런 경우 이 전치사구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against secularism은 스트러글을 꾸며주는 형용사예요. 그리고 또 뭘 따져야 되냐면 against는 누구 때문에 왔느냐예요. secularism이라는 이 명사 때문에 이걸 전치사 구로 만들어서 형용사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스트러글이 요구하고 있느냐.
그건 뭘 보고 알아요? 스트러글을 찾아봐야 돼요. 자, 그건 나중 얘기하고, 그러면은 전치사 in의 목적어는 뭐냐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in 전치사 뒤에 있는 the struggle이라고 하는 명사, 이게 전치사 구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truggle은 혼자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struggle을 꾸며주는 형용사라고 하는 이 덩어리를 끼얹고 같이 한 덩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어디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더서부터 세큐럴리즘이 전체가 이게 하나의 전치사 구 속에 또 전치사 구 against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가 지금 with예요. 그 뜻은 두 번째 치고 with의 목적어는 Catholic Creed예요. Catholic Creed예요. 그 뒤에 또 전치사고 as a basis for co-belligerance라고 하는 단어가 또 와 있어요. 이 전치사 for는 co-belligerence 때문에 왔어요. 이 말을 집어넣으려고 for가 온 거예요. 그래서 basis를 꾸며줍니다. basis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belligerence를 넣으려고 하다가 보니 for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a basis for belligerence 이게 또 한 덩어리인데 중요한 건 with와 상관해서 따져봐야 될 전치사는 for가 아니라 as입니다. 이 as는 왜 왔느냐? 이것 역시 with라고 하는 전치사 때문에 온 겁니다. 이 경우에는 즉 앞에 with는 그 against라고 하는 전치사 구는 스트러글이 요구해서 온 것이고 이 with는 뒤에 있는 이 as 구는 with라는 전치사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를 이해해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전치사가 있을 때 전치사 자체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즉 in, 이게 좀 헷갈린다고 해서 in을 찾아보고 against, 이거 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사전에서 against를 찾아서 깊이 공부해서 그걸 다 외워버리려고 하는 식으로 집착하면 안 됩니다. 사전에 있는 건 찾아보면 아는 거예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고도 모르는 거 헤맨다고 하죠. 헤매면서도 이게 막막해서 단서를 못 찾으면 이게 낭패인 거예요. 공부는 헤매게 될 때에 빨리 정답을 찾는 길, 그 문고리를 딱 붙잡고 문을 여는 요령, 그 사고방식을 익히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구를 번역해서 against는 대항하여, 반대하여라는 뜻이니까 하면서 스트러글에다 이게 의미를 맞추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구조로 사용됐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이것은 평상시에 다 사전 보는 버릇을 들여서 그 버릇을 따라갈 때에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스트러글을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왼쪽에 네이버 사전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죠. 네이버 사전은 실전에서 급할 때에 원래 이 스트러글을 잘 알고 있는데 갑자기 좀 헷갈려. 그럴 때 혹시나 해가지고 찾아볼 때에 그때 이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볼 때에 유용합니다. 그때 쓰는 단어예요. 공부할 때 쓰는 단어 아닙니다. 사전이 아닙니다. 공부할 때는 네이버 같은 거 혹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 단어장 수준의 이런 사전 보면 공부 실력이 안 늘어납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사, 명사 이렇게만 되어 있죠. 자, 오른쪽은 한컴 사전입니다. 제가 이게 한컴 사전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 컴퓨터에 있는 제일 좋은 사전이 한컴 사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사전이 좀 만족할 만하게 이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캡처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 한컴 사전에 보면 좀 복잡해서 눈이 헷갈릴 것 같은데 이걸 자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러글이 나올 때마다 한눈에 파악이 안 되면 자꾸 일부러 찾아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찾아보면 맨 위에 VI,
자동사로 되어 있고 중간에 보면 VT 타동사 구문을 설명하고 있죠. 그 밑에 보면 초록색으로 목적어 부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명사로 쓸 때의 그 의미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전을 자세히 볼 때에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문장의 구문을 보셔야 되고 그 2번에 보면 애쓰며 가다 이런 뜻으로 쓸 때 그럭저럭 해나가다 할 때 얘 뒤에 보면 along, through, in, up 이런 말이 또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구조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되어 있는데 싸우다 라고 쓸 때는 against, with, for 요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요 세 가지 4번의 요 세 가지 경우를 그냥 요것만 가져다가 사전으로 표시한 게 지금 네이버 사전입니다. 그 예문에 보면 struggle against 그 다음에 for, struggle for 그 다음에 struggle between A and B 이 구문을 네이버 사전에서 소개하고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 구문의 struggle against는 동사예요. 동사구. 근데 밑에 struggle for하고 struggle between은 지금 명사구예요.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한컴 사전에 보면 그 자동사의 4번에 against, with, for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다른 경우도 있는 거예요. 1, 2, 3번의 경우도 있고 타동사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 우리 본문, 우리 책 본문에는 in the struggle 뭘로 돼 있어요? 명사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채야 돼요. 즉, struggle을 자동사로 설명할 때에는 뒤에 전치사구, against 전치사구, with 전치사구, for 전치사구로 쓸 수도 있는데 이 struggle이 명사로 쓰여질 때에 뒤에 뭐를 붙일 때에 이 struggle과 그 뒤에 있는 명사 사이의 관계를 보고 똑같이 전치사 against 혹은 with 혹은 for라고 하는 그 전치사를 골라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 전치사 against는 왜 왔어요? struggle을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에 against를 꼭 써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struggle의 싸움을 할 때의 그 싸움의 맞상대로서 내가 이겨야 될 나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단어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 개념을 쓸 때는 반대하니까 서로 맞싸우는 거니까 이때는 against. 또 이 투쟁을 할 때 나와 동지가 되어서 투쟁을 하는 그 나의 동반자를 쓸 때는 이 struggle 뒤에 with를 써야 되겠죠. 근데 이 투쟁의 목표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지켜야 될 것, 좋은 거죠. 이거를 쓸 때 전치사 for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struggle이 이렇게 골라서 정해서 써야 된다라고 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전치사가 그러니까 against를 따로 공부해 가지고는 모르는 거고 struggle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는 뭐냐면 내가 공부를 내서 영어 실력을 늘려야겠다 그러면은 이 문장에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를 그 문장에서 이 단어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할까? 품사는 뭘까? 그리고 이 품사는 무엇과 결부될까?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 가면서 그 하나하나를 사전에서 확인하는 공부입니다. 혼자 이걸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어쨌든 저 against secularism 이 구는 스트러글이 요구해서 그 내용을 풍성하게 할 때에 스트러글이 요구해서 오는 스트러글과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in 전치사의 목적어는 실질적으로는 더서부터 secularism이고 이것을 구성할 때 스트러글을 명사로 해서 in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만들고 against secularism을 스트러글을 꾸며주는 형용사 구로 만들어서 이 구를 전치사구, in 전치사구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with를 한번 봅시다. with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이렇게 네이버 사전에 보면은 전치사 뭐뭐와 함께, 전치사 뭐뭇을 가진, 전치사 뭐뭐로서 이렇게만 나와 있죠.
근데 그 위에 한컴 사전을 보면 굉장히 한 20가지 정도로 이렇게 번호 있죠. 이게 지금 8번입니다. 8번에 부대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뭐뭐한 상태로 뭐뭐하고 뭐뭐한 채. 부대 상황이란 건 뭐냐면 주절의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할 때에 그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혹은 다른 누군가가 뭘 하는 거예요. 혹은 주절의 주어가 두 가지 동작을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동작 중에 하나를 주절의 동사로 표시해요. 그럼 다른 동작을 뭘로 표시하느냐 할 때 with는 전치사구, 부사구로 표시를 할 때에 with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with라는 전치사구 뒤에는 명사, 목적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with 뒤에는 주어와 동작이 또 있는 거예요. 주절의 주어와 일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주절의 주어 동사는 그냥 말 그대로 주어 동사. 그래서 명사, 동사 혹은 명사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주절의 주어와 동작 이렇게 서술어로. 그러면 나머지 동작에도 그 동작의 주어가 따로 있을 수 있다면 그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with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개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절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절로. 근데 절은 복문이 되죠. 근데 이거를 압축해서 부사구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쓰는 게 with입니다. 그러니까 with는 뭐뭐와 더불어 뭐뭐와 함께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런 고유의 의미가 아닌 뭐뭐한 채로 뭐뭐하면서 이렇게 그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봐야 돼요. 캐톨릭 그러니까 신조들, 캐톨릭 신조들, 공교회적 신조들, 그 다음에 코벨리저런스, 이게 협동작전이에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협동투쟁, 아까 스트러글이 있죠. 이 스트러글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싸우기 위한 기초로, 이걸 구로 번역을 하면, 우리말로 이 구로 번역을 하면 우리말로는 뒤로서부터 하는 게 편리하겠죠. 공동투쟁을 위한 기초로서의 카톨릭 신자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신조들과 더불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원래 절이었다라고 하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주절의 동작과 동시에 진행이 된다 할 때 캐톨릭 신조들이 공동 투쟁을 위한 기초가 된다.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이제 이게 상관관계가 이제 좀 잡히죠. 캐톨릭 신조들을 공동 투쟁을 위한 기초로 삼고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출현이 되냐면 주절의 주어가 목적어 캐톨릭 크리즈를 그걸 목적어가 되고 그거를 뭐로 삼아요? 그러니까 캐톨릭 신조는 뭐가 돼요? 이 다가 되겠죠. as 자격이 as is 비동사와 같은 식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대충 눈치챌 수가 있겠죠. 이 문장이 두 번째 문장 전체입니다. 동사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 처음 영어 공부할 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has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 문장의 동사는 produce입니다. produce가 has, have 플러스 pp 완료 시제로 사용되고 있고요. has가 사용된 것은 그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has는 동사로 사용된 게 아니라 시제 조동사예요. 동사가 아니고 조동사입니다. 근데 조동사인데 혼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 동사의 pp형을 불러다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목적어는 fruit입니다. much는 fruit을 꾸며주는 형용사고요.
그러면 have 동사, 그러니까 have produced 요 동사부 앞에 있는 명사인 ecumenism이 주절의 주어입니다. 그러면 grassroots는 그럼 그 앞에 보면 this 지시 형용사 this가 왔죠. 그러면은 this서부터 ecumenism이 한 덩어리고 중심이 되는 명사는 ecumenism이에요. 그러면 this는 위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받아서 형용사니까 관사와 같은 위치에 이 지시사가 사용이 되고 품사는 형용사니까 그 사이에 있는 grassroots는 뒤에 s가 붙었다 하더라도 이거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grassroot, 그래서 root, 뿌리, 풀뿌리라는 명사 얼핏 떠오르겠지만 s가 붙어서 이게 복수명사처럼 보이지만 이거지 위치가 형용사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사전에서 찾아서 이거 형용사 부분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풀뿌리에라는 식의 의미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그 풀뿌리에라고 하면 그 근간이에요.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풀뿌리의 에큐메니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에큐메니즘이 요새 상당히 좀 나쁜 취지의 단어로도 사용되고 있고, 이 단어에 경계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쓰긴 쓰는데, 필요해서 쓰긴 쓰는데 조심해야 되니까 grassroots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베이직 같은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 베이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이 내용 취지에서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쓰면서 오해를 피해가기 쉬운 단어를 고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produce 동사를 가지고 사용하는 타동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설명해야 될 것은 타동사의 주어에 무생물 주어가 왔어요. 에큐메니즘. 이 무생물 주어의 이 개념은 관련해서 다음 강좌에 제가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삼형식 문장에서 위에 with 구문에서 이렇게 보면, 자, 에큐메니즘이 위에 뭐뭐 하는 동시에 하면서 프로듀스 했다, 이런 구문의 내용을 만들어요. 그러면 with가 전치사고 부사고 하나니까 이건 뭡니까? 단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with가 아니라 file 같은 접속사를 써가지고 문장으로 하게 되면 복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복문으로 만들 때와 단문으로 만들 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실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문장을 구사하는 구사력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떨어질수록 복문을 많이 쓰고 문장이 그 내용을 담은 문장이 훨씬 길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압축해서 짧게, 그러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표현할 줄을 아는 것이 영어 실력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실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기초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 하나하나의 품사가 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알고 익힌 뒤에 반복 연습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